네, 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이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럼에도 현실은 이 양육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먼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 선지급금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육비 채권자라는 좀 특이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실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법정 대리인처럼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양육비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양육비 선지급제도 아무래도 관련법을 근거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0월 16일에 개정이 됐고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양육비는 이 채무자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혼 후 또는 비혼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말씀처럼 양육비에 대한 부담, 또 그 양육비에 대한 계산이 되겠죠. 이 양육비 계산은 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장치로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양육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 계산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양육비 계산의 기준은 이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또 거주 지역과 물가 등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월 소득이 550만 원이고 어머니가 450만 원이라면 모두 1,000만 원의 기준 소득 가운데 각자의 분담률은 55%와 45%가 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양육비를 분담하게 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죠. 때문에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양육비도 늘게 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서 양육비도 그만큼 증액되는 겁니다. 서울이나 울산처럼 이 대도시에 살면 다른 지역보다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육비도 그만큼 증액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양육비 그 기준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하는데요. 예컨대 아버지 소득이 500만 원이고 어머니 소득이 300만 원이면 자녀 수가
한 명인 예상 양육비는 90만 원이 되고요. 아버지가 비양육자라면 약 56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양육비 계산기에 이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 나이를 입력하면 이 양육비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 소득은 급여 명세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합의 이혼 시에는 이 양육비를 합의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양육비 채권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 첫 번째 요건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한 달 혹은 두 달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요건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요건은 이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이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예컨대 2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는 월 21만 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 3,648원, 혼합가입자는 21만 3,002원 이하이고, 3인 가구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1,459원, 지역가입자는 22만 1,926원, 또 혼합가입자는 27만 7,028원 이하여야 하는 건데,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람으로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 가족이 원칙이 됐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계가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라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도 알아볼까요? 네, 이 세 번째 요건은 채권자가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건데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주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또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또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이행 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라든가,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는 건데 이것도 혹시 기준이 있나요? 네, 이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은 집행 권한, 양육비 부담 조서라든가 판결문이 되겠죠. 이 집행 권한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육비 부담 조서에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월 15만 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게 되는 건데 반대로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그 이상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되는 월에 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당연히 중지하게 되는데요.
선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나 또 소득 인정의 기준 초과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회수해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당연히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소하게 되는데 해소 통지서 손달 또 독촉에도 이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조회해서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에는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해소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해소 예정임을 안내하게 되고요. 네. 자, 이 여러 사정으로 이 양육비 선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이 양육비 채권자는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나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작성 양식과 같은 세부 사항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보 공간의 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에 직전 3개월간 채무를 불이행한다거나 채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내지고 50% 이하거나 또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진 지원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아직까진 낯선 제도인 이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우편 접수로 하되 이 자세한 사항은 전화 1644-662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